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움찔움찔 거렸었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해주면서 5,000불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5,953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알트코인들 역시 비트코인을 따라서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세가 계속해서 가중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마칠 때쯤 되면은 가격이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한 다가오는 한 주 내내 이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 전염병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날이 악화가 되어가고 있죠. 그 중에 특히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봉쇄까지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뉴욕에는 뭐가 있죠? 예, 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 트레이드 마크라고 볼 수 있는 피터 터크만 씨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분 외에도 월가의 트레이더들 역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내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신다라면은 이제 너무나 쉽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근에 미국 증시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비트코인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암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한국 시간으로 저녁에 미국 증시가 개장하게 되면은 물론 그 전부터 선물을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방향성을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지 나름 좀 졸인 가슴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국으로부터 나온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은 가장 크게 수혜를 얻게 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모든 생산 산업들이 몰려있기 때문이죠. 공장을 비롯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회복이 빠를 것이고 중국이 가장 큰 이득을 얻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 이 국내에서 최근에 악마가 한 마리 체포가 되었죠. 이 나쁜 놈이 이더리움 지갑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한 개에만 24억 원어치가 입금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한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손에 쥐었었는지를 다시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가식적인 가면을 쓴 악마라는 그런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 전부 다 잡힐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암호화폐는 또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잡아들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엔 알고랜드가 이 블록체인 앱을 통해 가지고 이 전염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앱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아이리포트 코빗이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엄청난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전염병에 관련된 정보를 익명으로 설문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대중에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앱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솔직히 저는 있는지도 몰랐었는데요. 이더리움 기반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작년 10월에 발표가 됐었다라고 하네요. 이름은 페포라고 하고요. 이 페포가 비디오 컨퍼런스 플랫폼인 줌 기술을 사용하여 라이브 스트리밍을 지원한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이 페포는 또 따로 토큰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를 해본 소식으로서 이 전염병 사태 속에서 금연동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게 됐는데요. 이 대표적인 코인을 두 개 또 들 수가 있겠죠. 팩스 골드 그리고 테더 골드.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 금에 실제로 연동되어 있으면서 이제 유동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구매 상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토큰 한 개가 기관 투자자의 오프라인 자산소에 보관되어 있는 금 1온스를 대표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언제든 이 실물 금과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온스당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부분별로 비트코인처럼 부분별로 구매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통적인 금 공급사들이 금 품귀 현상으로 실제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금연동 코인의 수요가 앞으로도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테더골드 같은 경우는 금 공급망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발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 팩소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거래량을 감당할 만하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쩌면은 이제 금 코인도 없어서 못 사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전에 참고적으로다가 저는 팩소스 골드를 사서 들고 있고 크립토닷컴 앱을 통해 가지고 이자를 받고 있다라고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앱 설명서를 오늘 또 따로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 CBDC는 뜨고 비트코인은 지게 된다라는 의견이 또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현금을 멀리하게 되면서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규제 당국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기 어려운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의 장점은 그리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저는 이런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CBDC 역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데에는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 편리함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그냥 전자상에서 화폐가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 뭐에 연동이 되어 있다라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여러분들의 소비 내역이 낱낱이 적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 그것을 이제 열람할 수 있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계정을 언제든지 중지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해서 비트코인의 분석 및 전망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일단 떨어지고 있는 상황, 최근 나온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살얼음판 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비트코인 반등이 임박하다. 아닌 것 같은데, 반등 예상한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반등한다 할지라도 6,400불까지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분석가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 플러드라고 하고요. 비트코인이 5,900달러 선 지지를 받는 한 대규모 랠리를 촉발하기에 충분하다. 비트코인 가격은 8,000달러 선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남긴 것인데요. 평소 같았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미국 증시 있죠?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 상태는 극단적 공포를 당연히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한동안은 이 극단적 공포가 계속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무겁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800불대에 일단 지지선이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전까지, 이번에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 디센딩 트라이앵글에서 이제 겨우겨우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제 6,000불대의 강한 매수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뚫린 것인지 아니면 그 매수가 취소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정착지는 5,800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5,800불대에 떨어지고 나서 반등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많이 비실비실했었죠. 그래가지고 장담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6,500에서 6,600불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안정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800불대에서 5,900불대가 깨져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숏을 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반등한다 할지라도 6,350에서 6,500불대에서 머뭇거린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숏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숏 대잔치가 일어나고 있으면은 세력들이 한 번씩 들어 올릴 수도 있겠죠.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남들과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트레이더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CJ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결국 이 범위 아래까지 떨어져가지고 이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꽤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죠. 필브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4,000불대까지 떨어져가지고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쌍바닥 찍으로 비트코인은 내려오게 될 것인지, 쌍바닥 찍고 반등하기 시작한다라면은 이제 나름 좀 긍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가져볼 수는 있겠죠. 저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감기까지 비트코인이 쭉 올라가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미국 증시도 함께 올라가 주거나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와는 따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소개를 해드렸었던 S&P 500 시나리오와도 비슷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카포 오브 크립토라는 분석가는 1930년대 다우 지수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 차트를 비교를 하면서
이런 분석을 남겨주었는데요. 이거 살짝 좀 오버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참고적으로는 보셔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신다면은 저는 이제 다우가 떨어졌을 때 1930년대 다우가 떨어졌을 때 이런 모습으로 떨어졌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위치가 여기라면은 이 다우 지수랑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이 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따라간다 싶으면은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쭉쭉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바닥이 아마 2,800불 정도가 될 것이다. 자, 피터 브렌트가 예측하고 있는 그런 수치랑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시무시하죠? 2,000불대 초반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수치. 정말로 비트코인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이 시장을 욕하면서 달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둬야 될 것이 이 다우가 이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다우가 망했나요? 아니죠. 결국 살아남았죠. 살아남아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쭉쭉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은 만약에 따라간다 할지라도 비트코인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한 망하지는 않고 오히려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밝고 즐거운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드려가지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라면은 이런 시기에서도 이제 오히려 큰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모아본 정보와 분석들 도움이 되셨다라면은 이 방송국도 시청료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시청료의 의미로서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까지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광고주 방문, 좋아요도 함께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